계묘년 무토일주가 계해를 보면 운세 특징. 1. 무토일간. 무토는 천간 중 5번째에 해당하는 간지로 양의 토를 의미한다. 무토는 양의 기운이 발산되어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며 오행의 균형을 이루고 변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무토는 물상적으로 황량한 바위산이나 들판과 같은 척박한 땅을 상징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생존력과 행동력이 강한 성격을 갖는다. 무토는 물상으로 산, 들판, 제방과 같은 넓고 높은 곳이나 노을, 안개와 같은 희미한 것들을 의미한다. 무토는 모든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공간을 뜻하는 무성에서 유래하였다. 무토는 양의 힘이 극에 달한 상태로 자신의 본성을 잘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신뢰와 책임감, 믿음이라는 가치관을 중시하고 존중한다. 또한 무토는 리더십이 강하고 자신의 주장을 곧바로 표현하고 고수하는 성격이다. 무토는 큰 단체에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 2. 계묘년 간목일간 운세. 무토일간은 물과 나무의 기운을 갖고 있으며 물은 정제, 나무는 정관을 의미한다. 무토일간은 계묘년에 무게아파하여 뜨거운 열정과 도전을 보이지만 혼돈과 착각에 빠지기 쉽다. 또한 계묘년에 이성과의 사랑을 불태우고 자신의 재능과 매력을 어필하며 인기를 받는다. 신강한 무토일간은 환경에 도전하고 성취욕이 강하고 신약한 무토일간은 환경에 적응하고 타협하는 성향을 보인다. 계묘년 일주별 자세한 운세는 검색란에서 블로그 또는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참조할 수 있다. 계해올의 해중, 여기 무토, 중기, 간목, 정기 임수, 월율 분야로 작용을 하는데 월율 분야 작용에 관한 운세는 검색란에서 블로그 또는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참조할 수 있다. 일주별 계묘년, 계해올의 계묘와 계해를 보면 계해올의 무토일주는 무게합화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무게합화는 무토와 계수가 만나서 흙과 물이 섞여서 흙이 부드러워지는 현상이다. 이때 흙은 쇠기운 경금의 영향을 받아서 윤기가 나고 물은 목기운 간목의 영향을 받아서 깨끗해진다. 무게합화는 사주에서 비견과 식상의 관계로 비견은 자신과 같은 오행을 의미하고 식상은 자신을 생해주는 오행으로 비견은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돋보이게 하고 식상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재물운이 상승한다. 왜냐하면 흙과 물이 섞여서 풍요로운 곡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한편 쇠기운과 목기운의 상승으로 인해 재물의 유동성이 좋아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대인관계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흙이 부드러워져서 남에게 친절하고 유순해지고 물이 깨끗해져서 남에게 정직하고 성실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쇠기운과 목기운의 상승으로 인해 남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친구와 동료를 많이 만드는 시기도 된다. 게다가 건강운이 좋아지는 시기이다. 흙이 부드러워져서 몸의 긴장과 염증이 줄어들고 물이 깨끗해져서 몸의 독소와 오염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또한 쇠기운과 목기운의 상승으로 인해 몸의 기능과 활력이 증진된다. 무인일주. 무인일주는 무토와 인목의 조합으로 무토는 장생지로서 드넓은 골짜기를 뜻하고 인목은 호랑이가 사는 곳으로서 인이광곡이라고도 하는데 무인일주의 특징 중 하나로 인목이 광곡을 의미한다. 즉 광곡은 많은 곡식이나 풍요를 뜻하므로 인이광곡은 야심이 크고 권력을 추구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계해올의 강한 수 재성기운이 천간에 무토와 계수가 합해져서 흙이 부드럽고 윤기가 나고 물이 깨끗하고 풍부해진다. 이렇게 되면 흙은 쇠기운에 의해 강해지고 물은 목기운에 의해 살아나는 거야. 이걸 무게합화라고 하는데 비견과 식상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비견은 자기와 같은 오행이고 식상은 자기를 생해주는 오행이다. 비견은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돋보이게 하고 식상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하므로 무인일주는 무게합화하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재물운도 좋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흙과 물이 섞여서 곡식을 많이 생산하니까 재물 축적이 가능하다. 특히
사업자는 쇠기운과 목기운이 상생하니까 재물이 잘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로 현금 유통이 원활한 월이 될 것이다. 또한 직장, 조직에서 권한을 부여받는 직책을 맡거나 승진할 수 있다. 명예와 판단력이 상승하여 재능,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직장, 조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점포를 확장하거나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고 투기성이나 사업 심리가 강해지면서 재물의 성취와 활용을 향상시키는 시기가 된다. 무오일주, 무오일주는 따뜻한 태양이 비치는 넓은 초원과 같은 사주로 시야가 넓고 정세 판단이 정확하고 빠르다. 머리도 좋고 거짓도 없고 약속도 잘 지킨다. 따라서 군인, 경찰이나 사법 계통 직업에 잘 어울린다. 개해월엔 특히 병화가 사주원국에 구성되어 있으면 직장에서 시원시원하게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개해월에 무게합화화하면 무오일주는 강한 인성운이 발현하지만 차가운 해수로 극제되면 인성인 화 기운을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운이 생긴다. 해수는 동절기 차가운 수 기운으로서 화 기운을 식혀주고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해주면서 성격과 재능을 나타내는 기운이니 본인은 활발하고 쾌활하며 창의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 조직에서 본인의 능력으로 실적, 결과를 보여주면서 승진을 할 수 있는 월이 된다. 사업자 또한 납품업자이면 그동안 지체되었던 수주 계약을 따서 현금 흐름에 숨통을 트는 좋은 월이 된다. 해수로 인성인 강한 화 기운을 억제하고 조절하면 성격이 완화되고 협조적이며 건강과 몸의 상태도 개선되는 윤택한 월이 될 것이다. 무술일주, 무술일주는 양토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토의 힘이 매우 강하다. 무술일주는 자신만의 믿음과 신의를 중시하며 검소하고 꾸밈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괴강이라는 신사를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과는 다른 강한 힘과 총명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술일주는 융통성이 부족하고 고독하고 쓸쓸한 운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 일주이다. 동절기 해월에 무술일주에게 천간개수와 해수는 오히려 토를 약하게 만들어주고 토를 깎아내는 작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무토는 이 시기에 무게합화화하면서 흙과 물이 섞여서 흙이 부드러워지는 현상이다. 이때 흙은 쇠기운 경금의 영향을 받아서 윤기가 나고 물은 목기운 간목의 영향을 받아서 깨끗해진다. 또한 무게합화는 사주에서 비견과 식상의 관계로 비견은 자신과 같은 오행을 의미하고 식상은 자신을 생해주는 오행으로 비견은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돋보이게 하고 식상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 시기에 무술일주는 직장, 조직에서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로 특히 리더십이 요구되는 직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즉, 리더십이 요구되는 직장은 다양한 분야에 있다. 예를 들어 법률, 경영, 교육, 연구, 의료, 공공서비스 등의 직업은 리더십이 필요한 역할이 많다. 중요한 것은 조직에서 팀을 이끌고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을 촉진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등의 역량을 잘 발휘하면서 본인의 재능,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좋은 실적, 결실로 맺어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무신일주, 무신일주는 산과 원숭이를 형상으로 무토는 크고 튼튼한 산을 상징하고 신금은 산 속에서 놀고 있는 원숭이를 상징한다. 산은 중후하고 카리스마 있는 성격을 나타내고 원숭이는 낙천적이고 즐거운 성격을 나타낸다. 또한 산에는 광물이 많이 숨겨져 있어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산은 융통성이 없고 원숭이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 개묘년 개해월에 운에서 강한 인성인수 기운이 들어오면 버거울 수 있지만 다행히 무토일주가 무토와 개수가 만나서 흙과 물이 섞이는 현상을 무게합화화한다. 이때 흙은 쇠기운 경금에 의해 윤기가 나고 물은 목기운 간목에 의해 깨끗해진다. 또한 무게합화화는 사주에서 자신과 같은 오행인 비견과 자신을 생해주는 오행인 식상의 관계를 나타낸다. 비견은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돋보이게 하고 식상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재물운이 좋아진다. 왜냐하면 흙과 물이 섞여서 곡식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이다. 쇠기운과 목기운이 서로 상생하면서 재물의 유동성도 좋아지는 시기이다. 즉, 재물의 유동성이 좋아지면 직장인 또는 사업자는 자신의 재물을 다른 사업이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좋은 월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신의 해가 발현하므로 강한 역마로 동분서주하지만 안면에 상처를 입어 흉터가 생기거나 선박이나 차량사고 등을 겪거나 또는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무자일주, 일지에 정제를 깐 일주로 말과 행동이 신중하고 정도를 걷는 성향을 보인다. 무자일주의 지장간에는 무토와 계수가 합하려는 기운과 무토가 임수를 극하려는 기운이 공존하고 있는데 재성의 일반적 성향보다는 정제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신중하고 합리적인 성향을 보이는 일주이다. 동절기 해월에 무게합화하여 필요한 화 기운을 쓰지만 동절기 차가운 해수, 자수가 같이 놓이면서 특히 이 시기에 꺼리는 차가운 수 기운이 들어와서 계묘년 개해월에 일간이 약해질 때, 즉 일간의 기운이 월간의 기운에 의해 압도되는 형국이다. 상기처럼 무자일주는 일지에 정제를 깐 일주로 말과 행동이 신중하고 정도를 걷는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성향은 직장에서도 잘 발휘되며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절기에 차가운 해수, 자수가 같이 놓이면서 일간의 기운이 월간의 기운에 의해 압도되는 상황에서는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재물 운이 좋지 않으므로 급여나 보너스 등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이 좋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사나 동료와의 의사소통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적으로도 우울하고 비관적인 감정이 들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재물 운이 좋지 않으므로 이 시기에 돈을 투자하여 새로운 시도 또는 사업의 확장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또한 투기나 투자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고객이나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신장, 방광, 비뇨기계 등에 주의해야 한다. 무진일주, 무진일주는 무토가 일간이고 진토가 일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토는 힘이 강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진토는 관대라는 12운성을 가지고 있어서 꿈과 야망이 크고 출세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진토에는 을목과 계수가 함께 있어서 목수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무진일주는 고독하고 신비한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목수의 영향으로 인해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면도 강하게 나타난다. 개해월의 무게합화화는 무토와 계수가 만나서 흙과 물이 섞여서 흙이 부드러워지고 물이 깨끗해지는 현상이다. 이때 흙은 쇠기운 경금의 영향을 받아서 윤기가 나고 물은 목기운 간목의 영향을 받아서 생명력이 생긴다. 이렇게 흙과 물이 섞여서 화기운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게합화화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주에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첫째, 자신의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융통성이 생긴다. 무진일주는 원래 고집이 세고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무게합화화를 하면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돋보이게 하면서도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오행인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여준다. 둘째, 재물운이 상승한다. 왜냐하면 흙과 물이 섞여서 풍요로운 곡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는 재물의 축적과 안정을 이룬다. 한편 쇠기운 경금과 목기운 간목의 상승으로 인해 재물의 유동성이 좋아지는 시기로 이는 재물의 활용과 증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게합화화를 하는 무진일주는 재물에 관한 실리도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셋째, 결혼운. 연애운이 좋아진다. 왜냐하면 흙과 물이 섞여서 화기운을 만들어내면 이것은 사랑의 기운을 의미한다. 화기운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정열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게합화화를 하는
무진일주는 이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결혼, 연애운도 좋아진다. 무진일주는 동절기 해월, 겨울에 태어난다면 수기가 태고하게 될 소지가 많아 간목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 조후를 위하여 병화도 필요로 하게 되는데 무게합화화는 무진일주에게 좋은 작용을 하는 월이 된다.